뭐라고요?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 근데 왜 이 장소 바뀐 거를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어딘지? 얘기했잖아요. 장소가 바뀌었다는 얘기만 했지 어딘지는 얘기 안 했죠. 아래 하단에 자막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한 글자도 안 빼놓고 전부 생생한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박권일입니다. 리액추는 문학과 인문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보여줄 리액추 동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평론가 신진경 선생님, 그리고 소설가 배상민 선생님, 문학평론가 박인선 선생님. 리액추가 네 번째로 리뷰할 책은 2017년에 번역 출간된 다카다 리에코의 문학가라는 병, 도쿄 제국대학 문학부 엘리트들의 체제 수능과 남성 동맹이라는 책입니다. 역자는 김경원 선생님입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암기 불가능한 제목이어서 앞으로는 짧게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문학가라는 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저자인 다카다 리에코라는 분은 그 일본의 모모야마 학원대학교 교수님이세요. 독일 문학 전공하신 분이고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분이세요. 유명한 책 리뷰어이신 로자 이현우 씨가 이 책을 블로그에서 소개하면서 따옴표 치고 발견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연히 봤는데 빙고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책에 어떤 가치가 있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자 평부터 각자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요. 간략히 왜 그런 20자 평을 하셨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늘 순서가 정해져 있죠, 사실은. 우리 나이순입니다. 동방예의지국 장유유서. 네, 심진경 선생님부터 20자 평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한테 이 책은 좀 어려운 책이었어요. 선생님은 뭐 너무 술술 읽힌다고 얘기해서 이제 그 말 때문에 좀 이제 그 대본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처음에 좀 좌절했는데 왜 어려운 책이었냐면 뭐 아무튼 그런 건 나중에 승부자평을 아니 일단 20자 평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네. 정말 방송을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20자 평은 저의 20자 평은 문학 3류 시대에 읽으면 더 암담할 문학 2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3류 아니라 뭐 5류, 6류, 7류까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주장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3류라는 문학 3류라는 말도 몹시 가슴 아픈 말인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
뭐 제1고등학교, 일본의 제1고등학교와 그러니까 도쿄대 문학부를 졸업한 그 뭐 작가는 되지 못한 그러나 성실하게 문학에 대해서 그 읽고 쓰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왜 문학 이류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인류가 되지 못한 문학 이류인데 그 문학 이류들이 일본 근대 문학의 어떤 근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일본의 근대 문학은 결국 이류가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한국은 사실은 그런 제국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류조차 되지 못한 그런 그런 문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그 제1고등학교의 도쿄대 문학부 출신을 이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본 근대 문학의 그 시스템이 어떤 면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고 또 뭐 지금에 와서 한국 문학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청년이 독서를 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과연 가능할까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좀 답답해진 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배상민 선생님 어떻게 20자평? 20자평에 앞서 저희가 장소를 바꿨거든요. 갑자기 사회를 보시죠? 장소 바꾼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장소 바뀐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에 너무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저희를 구경하고 있어서 조금 위축된 마음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 나오는 안일하고 성실하게 이게 21세기 한국 문학판의 키워드인 줄입니다. 제 생각에 이 책에서 안일하고 성실하게는 뭐냐면 어떤 사고의 테두리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번역하고 칼럼을 쓰는 이류 문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은. 근데 이게 저희 지금 21세기 한국 문학판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작품을 발견하는 것이나 작가가 발굴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테두리에 갖춰져 있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문학 3사라고 얘기되는 문학 권력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문학적 헤게모니를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여기에서 생겨나는 어떤 담론들 속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우리나라 21세기 문학판도 비평을 수행하고 작가들도 또 그에 맞춰서 열심히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세기 초반에 이 일본의 상황과 약 100년 뒤에 21세기의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20자평을 해봤습니다. 네, 박인선 선생님 20자평 부탁드립니다. 네, 제 20자평은 문학적 교양주의라는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표현을 쓸 만큼 저는 좀 약간 이 뿌리 깊은 문학적 교양주의의 악습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물론 여기 이 책에서는 일본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대의 한국의 문학 장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공통성의 근간 중에 하나는 문학은 뭔가 다른 것들과 달라. 문학은 좀 더 고고한 것, 좀 더 순수한 것이어야만 해라고 생각해왔던 이 문학에 대한 순수성이나 절대성 같은 것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의미에서의 문학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로서도 이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저도 20자평 준비해봤는데요. 제 20자평은 사람이 못되고 괴물도 되지 못한 일본 문청의 사회사입니다. 네, 그런 말이 있죠. 왜 그 홍상수 감독 영화였나요? 네. 거기 우리 사람은 못돼도 괴물은 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떠오른 말이 그 예전에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패밀리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패밀리맨이 이제 가족인간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가족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의 나치 시절에 그 히틀러를 지지하고 그리고 뭐 겉으로 반대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지지하면서
자기 일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교양 시민, 독일의 소시민들 이런 사람들을 아렌트는 가족 인간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사람들 개개인으로 만나면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고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할 일 똑바로 잘하고 책임감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이 나치라는 시대를 밑에서부터 이제 떠받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 성실하게 번역도 하고 성실하게 글도 쓰고 하면서 일본 군국주의 체제를 떠받치고 나치도 또 어느 정도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일본 청년, 문청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